당신은 2058년 3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사망합니다.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두렵겠지만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인류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확한 죽음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스위스처럼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식의 변화. 둘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지. 셋째, 사회 구조와 문화 전반에 미칠 근본적 변화와 윤리적 딜레마들입니다. 먼저 개인의 준비 차원부터 봅시다. 죽음을 예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바뀔 건 재정 계획입니다. 현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오래 살면 어쩌나 걱정하며 과도하게 저축하죠.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2058년 3월 14일까지만 돈이 있으면 된다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MIT 경제학과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망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노후 자금은 평균 40%. 적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불필요한 저축을 하지 않으니 젊을 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버킷리스트 실행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100가지를 30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매년 3-4개씩 지워나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8,234일 남았다는 걸 안다면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스탠퍼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유한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6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생 정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언장 작성, 장기 기증 신청, 장례식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어서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례 하나. 스위스의 안락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 1년을 추적했더니 87%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답했어요. 정해진 날짜를 알고 있으니 매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관계 정리도 가능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할 수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임종 6개월 전을 아는 환자들의 95%가 해결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업 선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30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면 안정적인 대기업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보다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육 계획도 바뀝니다. 100살까지 살 거니까 평생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60살까지니까 40대까지는 배우고 50대에는 가르치자 같은 구체적 설계가 가능해져요. 하지만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죽음까지 D-3247일이라는 걸 의식하며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정확히 알면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임종 환자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기 암 환자 중 정확한 여명을 아는 그룹과 모르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아는 그룹의 불안 지수가 42% 낮았어요. 예측 가능성이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이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그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정의했는데 죽음의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진정으로 죽음을 향해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시간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현재는 시간을 낭비해도 아직 많이 남았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1분 1초가 소중해질 거예요. 의미 없는 회의, 쓸데없는 모임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현재 중심 사고의 강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레전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오히려 미래만 걱정하거든요. 하지만 미래가 확정되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진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딱 500일 남았다는 걸 알면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종교관도 변화할 수 있어요.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약속하는데 죽음을 정확히 예약할 수 있다면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윤리적 딜레마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보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데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알면 보험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2060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누가 생명보험을 팔까요? 연금 제도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는데 개인별로 정확한 수명을 알면 맞춤형 연금이 가능해져요. 60세에 죽을 사람과 90세까지 살 사람의 연금 납입액과 수령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직원은 10년 후 죽는다는 걸 알면 기업이 장기 투자를 꺼릴 수 있어요. 죽음 시기에 따른 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결정도 달라집니다. 나는 40세에 죽는데 결혼해야 할까? 아이가 10살 때 내가 죽는데 낳아야 할까? 같은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가 제기됩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했는데 건강한 사람도 원하면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찬성 측 논리는 명확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고 언제 끝낼지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7,000명이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반대 측 논리도 강력합니다. 생명은 신성한 것이고 인간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종교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더 복잡한 건 사회적 압력 문제입니다. 노인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늙은 부모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미화하는 문화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락사는 더욱 논란입니다. 벨기에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뜨거워요. 경제적 불평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수명 연장 기술로 죽음을 미루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찍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법적 시스템도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정의가 애매해져요. 누군가 예정된 죽음보다 하루 일찍 죽게 만들면 그게 살인일까요? 결국 죽음 예약이 가능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제거로 더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후회를 최소화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죽음 공포에서 해방되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죽음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정확한 죽음 날짜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